지난 6월 27일자로 수도권 대상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가 돼서 주택시장이 대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규제 정책을 해왔죠. 그리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의 LTV 제한도 달리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완화가 됐었던 건데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출 규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이 가계대출 규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느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죠. 주거용의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대출받는 경우에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느냐의 이슈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부터 또 최근에 발표된 경매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도 대출 규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잔금 납부하는 이런 대출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에도 어떤 제동이 걸리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6월 17일 발표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가계대출 그 증감 추이를 보시면 4월과 5월에 크게 증가를 했죠. 특히 주담대가 4.8에서 5.6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네요. 첫 번째,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죠.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정책대출은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는 규제인데, 자,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 금지, LTV 제로다. 사실 지난번에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LTV를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했는데 아예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는 처분 조건을 걸어야만이 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동일하게 LTV 70에서 50, 그러니까 비규제가 70이고 규제가 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주택자 이상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지역 LTV 제로, 처분 조건부 1주택자 70에 50이 된다는 얘기죠. 규제는 50, 비규제 70. 6월 28일부터. 비규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무주택 70, 주택 보유자는 60 이렇게 되겠죠.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이면서 수도권 외. 그래서 지방부동산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로 해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하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을 합니다. 1억에서 2억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했던 것을 아예 전 금융기관이 1억 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이제 금지였던 것인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까지 만기를 늘리게 되면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서 30년으로 딱 고정시켜버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수도권 규제, 다 이게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다시 말하면 내가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할 때 그 들어오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가 돼서 이제 전세 끼고 주택을 취득하는 건 어렵다. 기존에 전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물건을 사는 건 관계가 없는데 신규로 주택 구입하면서 전세를 놓을 때 그 전세 임차인의 대출이 금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신용대출이 연소득의 한 2배 정도까지는 해줬는데, 이게 2배까지. 근데 연소득 이내, 연봉이 5천이다. 그럼 5천 이내로 신용대출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주당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15억 초과주택을 금지했던 것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더 강력한 효과가 아닌가 싶네요. LTV 규제 강화, 그래서 디딤돌 대출도 전입 의무 6개월 이내 요거 하는 겁니다. LTV도 80에서 70으로. 그래서 디딤돌 대출도 한도를 줄이고 6개월 이내 전입 조건. 그리고 요것도 강력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해야 된다 해서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이제 지난 정부 때 발표됐던 그 대출 규제와 약간 좀 다른데 더 받아들이는 느낌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총량 6억 제한,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LTV 제로. 과거에는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LTV를 낮은 수준으로 낮췄는데 아예 대출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대출 규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대출 규제가 경매에도 적용되느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도 대출 6억, 6개월 내 전입,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급제동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대출은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정책으로다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정부 6.27 가계대책 대처 여파로 급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특히 경락잔금 대출까지 대출한도 6억, 6개월 낸 전입 규제가 적용되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경매장에 충격이 예상된다라고 했죠. 경매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시면 14조 국가 등의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11조가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2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를 보시면 국유재산도 해당이 되고요. 공유재산도 해당이 되고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허가 지정 전부터 대출 나간 금융권이 이게 낙찰가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나 기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취득토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에 관련된 규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 한정해서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전입신고 안 해도 되고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대출받은 사람만 적용받는 거잖아요. 요거는 허가구역 낸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대상 부동산에 대출 나간 채권자들 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에 보면 경매로 대출 받을 때는 이거를 예외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매매로 사면 전입신고해야 되고 경매로 사면 전입신고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어긋난다. 왜냐하면 대출 안 받고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동일하게 가계대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경매는 매매로 살 때랑 다른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 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6월 27일부터. 그래서 6월 28일 대출부부터 적용을 했는데, 경매 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였느냐. 낙찰된 물건을 보도록 할게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더에스 타운이라는 빌라입니다. 이게 7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 입찰을 했던 건데, 감정가 3억 4,500짜리가 18명이 들어와서 4억 2,100에 낙찰됐습니다. 굉장히 높이 낙찰되죠. 여기가 신통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높았던 거죠.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았던 거고 18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규제 정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낙찰가를 보이죠. 그리고 양재동 우성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7월 2일 날 감정가 16억 2천인데 14명이 들어가서 20억 9,900. 감정가를 4억을 훌쩍 넘깁니다. 자, 이렇게 낙찰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매사업자라든지 전재산거래 같은 사업자 대출, 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DSR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DSR 때문에 대출받지 못하는 분들이 사업자 대출을 활용을 해서 감정가의 50에서 70%까지 대출을 받아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계대출 규제가 되면 사업자 대출로 풍선효과로 더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9년, 2020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2020년도 7월에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그랬다가 2023년도에 이거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자 대출이 아직까지도 주택 구입 목적이 유효하다 보니까 경매장에서 낙찰가가 높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학습효과 때문에 그런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부동산 상승 시기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업자 대출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 받아 집 사면 전액 회수 이렇게 돼 있죠. 27일에 이어서 금융위원회가 3일에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불법 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은행은 아예 사업자 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불법 주택 거래 뿌리 뽑겠다라고 해서 금감원에서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 대출금 회수하고 최대 5년 신규 대출 금지하고 국세청에서는 주택구입자금 편법 증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허위계약이나 업다운 계약서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쭉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자들도 과거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대출 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그 규제가 지속되는 시장 속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연구하는 학습 효과가 생기는데 이 대처하는 정부도 학습 효과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주택시장이 당분간은 매매시장, 경매시장 다 포함해서 분양도 마찬가지고요. 전면적으로 위축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2019년도 때도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상당 기간 또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위축되는 이런 시기를 겪다가 다시 폭등의 시기가 왔었는데 과연 이번에 대출 규제가 규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규제가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수요 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공급이 기반이 되어야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주택에 대한 이런 강력한 규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제 규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비주택, 오피텔이나 상가라든지 토지 쪽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는 어쨌든 이제 주택은 가계대출이든 사업자 대출이든 이제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경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오피텔이나 상가, 토지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와는 현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보통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시면 감정가의 70에서 80%,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경공매로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매와 공매로 상업용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물건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입지가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취득한다고 하면 수익률도 높이 받을 수 있고요. 또 싸게 샀기 때문에 물론 상업용 부동산 매도하는 데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은 어렵지만 싸게 취득했다면 처분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공부하고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PL에듀에서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와 공매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PL에듀의 홈페이지 오시면 다양한 수업을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 링크 저희 홈페이지 걸어 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추천 물건 정보도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공매 관련된 수업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지자체별로 평생교육 이용권 1년간 35만 원이라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시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 제가 평생 이용권 홈페이지도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경기도는 7월 10일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35만 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고요. 저희 PL에듀도 이 평생교육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이용권에 선정이 되시면 저희 PL에듀에서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